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보상에 관련된 얘기죠. 네, 보상에 관련된 얘기 할게요. 자, 그래서 임금의 개념 보시면 이거 되게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상은 직접 보상하고 간접 보상 두 개로 나온다. 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임금. 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다? 직접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보상은 뭐라 그래요? 복리후생. 그래서 우리가 취업할 때 이러잖아요. 거기가 임금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 주고 연봉이 얼마고 그리고 복리후생이 좋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보상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냐? 임금과 복리후생. 직접 보상, 간접 보상이 있습니다. 자, 보상 관리가 꼭 임금 관리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죠. 임금과 유사한 용어로는 급여, 월급, 봉급, 뭐 연봉 이런 게 있겠죠. 자, 임금 관리의 뭐 범위 뭐 이렇게 쭉 되는데 요건 됐고요. 뭐 한자까지 써놨어요. 뭐 보상은 합리적으로 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공정한 수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쓸데없고요. 어, 임금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맨 위에 건 뭐야? 임금은 근로자에게 무슨 정한 수준이 돼야 된다. 모르겠네요. 한자를 써놔서. 나 한자 아는데 요 글자는 기억이 안 나네. 밑에 건 합리적, 밑에 거는 공정. 첫 번째는 무슨 정인데. 네, 어쨌든 네. 아, 합당한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발음이 생각이 난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합리적이 합당한 거, 적정성이다. 적정. 그래서 적정이 주고 중요한 건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이라는 거는 돈이라는 걸 무조건 많이 주면 되는 게 아니야. 적정한 수준으로 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맞춰 갖고 그 주변하고 다 맞춰서 줘야 된다면서 적정하게 줘야 되고 임금 체계 자체는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임금의 형태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요것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이 돼야 하고 보상은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되고 임금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인정되는 것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임금 관리의 세 가지 성분, 뭐 성분 세 가지 성질, 뭐 이렇게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임금 수준 관리, 뭐 적정성, 그러니까 적정하다는 거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은 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회사원이요. 만드는 회사원인데 월급이 1억이라고 칩시다. 적정한가요? 그래서 일단은 틀리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크다. 그럼 적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임금 수준, 조직의 총액과 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뭐 평균적인 임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 수준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되고 산업 내 동종업체와 경쟁,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슷한 그 업체들끼리는 비슷하게 준단 말이에요.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병원의 지불 능력도 고려한다. 요거는 이제 병원만 포커스를 둔 건데 회사의 지불 능력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무조건 적게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정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임금 수준의 적정성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만족, 조직의 지불 능력, 사회적 보상 수준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뭐 임금 수준을 결정한 데는 생계비, 지불 능력, 노동시장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을 적정하게 주지 않고 너무 많이 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임금을 너무 적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노동자들한테 안 좋은 것 때문에 안 좋을까요? 아니죠. 회사 입장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적게 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겠죠. 딴 회사로 옮긴다. 이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임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걸 정해 놓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임금은 낮추고 싶어요. 그런데 막 못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너무 낮다 그러면 안 오겠죠 아무도.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금 아끼려다가 사람 고용하고 일도 못 가르치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생계비, 지불 능력, 노동시장 요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러는데 이제 먹고 사는 비용이죠. 생계 비용은.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업의 지불 능력이에요. 개인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노동시장 자체가 노동력이 풍부해 넘쳐나.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일할 사람이 넘쳐나 시장에.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근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 쓰고 싶은 기업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게 노동시장 요인.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계비는 누구의 생계비다? 노동자들의 생계비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줘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지불 능력. 기업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기업의 능력도 따라야 된다. 세 번째 사회적인 요인, 노동시장 요인. 요 세 가지 요인이 적용이 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 이렇게 돼 있죠. 뭐 지분 능력 상한선, 한선. 근데 요거는 됐고요. 그 물가 시장 임금, 노사 교섭력, 노동력 수급인데 요게 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노사 교섭력 같은 거는 지금 뭐 나중에 뒤에 또 등장하니까 노사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금 체계 관리, 뭐 임금 체계 구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표 9-21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건 제가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표 9-21을 보시면 요게 이제 임금 체계 관련된 하나의 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잘 아셔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임금 체계라는 거는 기준 임금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 외 임금이 있고 상여금, 퇴직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게 있나? 저 보시면 그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임금을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이라고 임금의 개념은 처음에 등장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직접 보상은 임금을 뜻하고 간접 보상은 복리후생을 뜻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보상은 맨 두 번째 요게 그 기준 임금, 기준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중에 어디까지가 직접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어디가 간접 보상일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 뭐 기준 임금은 임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직접 보상이겠네라고 생각을 할 거야. 맞습니다. 기준 임금은 직접 보상이에요. 기준 외 임금은 직접 보상일까요? 간접 보상일까요? 이거는 직접 임금으로 봐야 될까요? 복리후생으로 봐야 될까? 요것은 직접 보상으로 보셔야 돼요. 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의 임금은 임금이에요. 쉽게 해서 월급은 월급인데 딱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할 때 주는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금은 임금이에요. 월급은 월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건 직접 보상의 기준 임금과 기준 외 임금 둘 다 들어갑니다. 자, 간접 보상에는 그럼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들어가요.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 퇴직을 했을 때 돈을 준다든지 사고가 났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 돈을 준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간접 보상이 되겠죠. 이거 이외에도 뭐 아니다. 이것도 임금에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요것도 임금에 들어가네. 요것 다 섞어놨네. 잠시만요. 맞아요. 이게 나눠놔서 그렇구나. 제가 설명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임금에 들어가네요. 예, 상여금하고 퇴직금 이상하다 이것도 간접 보상에 들어가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거 임금에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앞에 것 취소고 직접 보상 있고 그러니까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인데 지금 말하는 임금은 다 직접 보상이에요. 다 직접 보상. 그렇죠? 그래서 임금에서도 이제 그 임금으로 말하는 직접 보상이 요게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다 들어가는데 그 임금이 또 어떻게 쪼개지냐? 네 개로서 쪼개진다. 네 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기준 임금하고 기준 외 임금으로 쪼개는 거예요.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기준 임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도 어쨌든 기준 임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똑같죠. 그래서 기준 임금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얼마냐 했을 때 나오는 임금이고 그 외에 받는 돈들은 다 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 임금은 기본급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기본급이 연 2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요 있겠죠. 있고 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수당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러면 기준 임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맞아요. 근데 기준 임금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본급과 뭐 특별근무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수당하고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급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은 연공, 직무, 직능, 성과 이거는 이제 기본급을 어떻게 이제 차등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성과에 따라서 기본급을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능력, 직능에 따라서 할 거냐 직무, 하는 업무에 따라서 할 것이냐 연공,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 따라서 기본급을 다르게 할 거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공급으로 많이 되죠. 공무원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 반면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은 성과급으로 많이 또 받죠. 예, 좋은 성과를 내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공급으로 이제 주로 하다가 요즘에는 뭐 성과급은 없고요. 병원에서 직무급에 따라서 나누겠죠. 직능급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수당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수당은 이제 직무수당, 생활수당, 직책수당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기준의 임금 중에서는 특별한 근무수당 뭐 일을 안 해도 되는 날 일을 했다라든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일을 했을 경우에 돈을 더 주는 거죠. 초과 근무, 휴일에 일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원래 정상이야. 그런데 내가 특별히 했어. 그러니까 돈을 더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이 기준의 임금, 비정규 수당에 들어가는 거겠죠. 휴일 근무, 당직 근무 이런 것들. 상여금, 퇴직금은 설명을 했고요. 자, 연공급은 제가 얘기했듯이 근속 연수인 연공,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일했냐에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1년 일한 사람은 얼마, 10년 일한 사람은 얼마, 30년 일한 사람은 얼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연공급 체계로 많이 가죠. 그래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개인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를 동일하게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연차 있는 애들은 잘하나 못하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 똑같이 보는 거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1년 차는 암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어도 동일한 돈을 받고 10년 차 똑같이 연차별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열심히 할 필요 없죠. 오래만 버티면은 시간만 지나면 돈이 오르니까. 과거 많은 기업에서 연공급 체계를 따랐으나 최근 이를 보완한 임금 체계가 도입된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공급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직무급 같은 경우에는 직무평가에 의해서 평가된 각 직무의 상대 가치에 따라 개별 임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임금체계다. 자, 쉽게 얘기해서 직무급이라는 거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주의적 보상체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무슨 얘기냐? 위험한 일을 하면 돈 더 많이 줘. 쉬운 일 하면 돈 덜 줘. 힘든 일 하면 돈 더 많이 줘. 아니면 편한 일 하면 돈 들죠. 이게 직무급이에요. 업무에 따라 갖고. 예. 직무 평가에 따라 갖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일이다. 돈 더 줘. 그렇지 않다면 돈을 덜 주고. 직능급은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개별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인데 직무 수행 능력 발전당해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연공급과 직무급을 혼합한 형태로 주로 직능을 등급화한 거는 주임, 계장, 과장이 있고 다시 세분화해서 1호봉, 2호봉, 3호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능은 능력에 따라서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직무나 연공하고는 조금 달라요. 연공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시간만 지나면은 연차에 맞춰서 주는 거고 직무는 하는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나눠서 주는 것이라면은 직능은 뭐라 해야 되냐 저기 등급화되어 있는 직능 있죠.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장, 부장, 계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가 이제 확실히 아직 다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랬을 때 직능급을 많이 써요.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금 형태를 관리한다. 자, 임금 형태의 관리는 한 사람에게 정해진 임금 총액을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 시간제로 주느냐, 성과급으로 주느냐, 연봉제로 주느냐. 시간급이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주는 거죠. 시간을 계산해서 준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은
대학교에서 이제 일하시는 뭐 외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TV에 나와 갖고 패널로 나오는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몇 시간 일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몇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 책정되어 있어요. 뭐 많게는 시간에 뭐 예를 들자면 요새 그 한창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인가 뭐 있잖아요. 여자분 뭐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은 한 시간에 뭐 1-200만 원씩 기본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급이라는 거는 그 전문 직종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떠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시간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주는 겁니다. 이게 시간급이에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서 많이 하죠. 금융기업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건데 성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금융이나 뭐 대기업들도 다 하는데 삼성에서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아니면 매출 자체가 뭐 20%가 더 많이 매출이 올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너도 그거에 보탬이 됐으니까 나눠서 주는 거예요. 기준점에 맞춰서 나눠서 주는 겁니다. 이게 성과급. 연봉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연봉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기본급을 크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작게 지급하든지 기본급을 작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크게 하든지 그거는 회사 따라서 그리고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금관리 체계 도식화 보시면은 임금의 수준, 적정성, 임금의 체계는 어떠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임금 형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일하지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급이나 월급을 줘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불을 규칙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간급으로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짧게 일하고 관두는 직종이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주급으로 주게 되어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달라요.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주급으로 받잖아요. 짧게 일하진 않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임금 수준의 적정성, 뭐 상한선, 하한선 얘기했었고요. 뭐 연공, 직무, 성과, 능력,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임금 형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네요. 지금 앞부분에서 했던 우리 임금관리 체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리후생.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임금 이외에 복리후생이라는 게 있는데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간접적인 보상으로 임금 이외에 재급부, 부가급부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재급부나 부가급부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임금 이외에 주는 것이더라. 복리후생제도의 유형은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빨간색은. 법정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조직이, 그러니까 회사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한 근로자들의 개인적 의사나 조직 방침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복리후생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복리후생을 법적 복리후생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무엇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복리후생이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게 무엇이냐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이게 법정 복리후생. 두 번째, 법정 외 복리후생. 법정의 복리후생은 국가에서 법률로 억지로 강제적인 거는 없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조가 있잖아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것. 이것을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직접 보장하고 임금이었어요. 우리 앞에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 간접 보상이 그건 뭐냐? 복리후생인데 복리후생은 법적 복리후생과 그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죠. 자, 법정 복리후생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건강보험 들어가요. 우리가 4대 보험이라 하죠.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4대 보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4개가 써 있죠.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는 사용자라고 불리우는 누가 하죠? 우리 많이 했었죠.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렸죠. 사용자라고 하는 회사 측에서 50%를 내고 남은 50%는 뭐예요? 내가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만 원에 매달 2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부과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은 회사에서 내고 있는 거고 10만 원은 내 월급에서 까버리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런데
내 월급이 뭐 한 200에 20은 아니지, 한 400만 원이다. 딱 손에 400만 원이 떨어진다. 그런데 나의 저기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느냐? 실제 통장에 380을 받느냐? 아니죠. 390을 받는 거죠. 10은 누가 낸다? 회사에서 낸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 이게 건강보험. 연금보험료도 빠져나가죠. 연금보험료는 뭡니까?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거. 안 낼 수 있나요? 아니요. 무조건 내야 돼요. 연금보험. 이게 여러분들 월급에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이외에 또 나가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게 있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이제 이 보험은 뭐냐? 잘렸을 경우에 아니면은 실직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험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 안 하더라도 일 구하는 단계까지는 돈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고용보험이에요.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쳤을 때 산재라 그러죠. 산재보상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법정복리후생은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월차 휴가, 이거 그냥 합의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합의해서 쓰지만 의무적으로만 몇 시간 얼마라고 딱 정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쓰는 것 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리고 최저임금제 현재 하고 있죠. 한국 얼마인지 아시죠? 10,000원이 좀 안 되죠. 퇴직금 제도라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정 복리후생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는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회사하고 노사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급식비. 쉽게 해서 회사에서 밥을 먹는 거 있잖아요. 뭐 밥 먹는 비용을 회사에서 얼마씩 대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음식이 꽤 잘 나와요. 꽤 잘 나오는데 1,000원인가 2,000원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인데 원래 이게 한 6, 7천 원 정도 되는 밥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5, 6천 원은 누가 대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 이런 거를 급식비로 처리를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급식비라고 하고요. 의료보건비 다치든지 뭐 했었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하고는 틀리고 병원에서 회사에서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면은 경조비, 즐거운 일, 나쁜 일, 쉽게 얘기하면은 내 뭐냐 우리 만약에 누구의 우리 가족의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직계 존비 속에 어떠한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사나 조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해준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경조비 같은 게 나오고 학비 보조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문화적인 거, 오락시설, 보육, 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 보험료, 저축지원비, 주택보조에 별의별 그 복리후생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이런 복리후생들이 많고 작은 기업들은 이런 복리후생이 없겠죠. 자, 이게 법정의 복리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급여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저희 보험에 관련된 수업했을 때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급여라는 표현을 좀 써서 그렇긴 한데, 급여라는 거는 월급 같은 거잖아요. 월급인데 월급과 비슷하게 무엇인가를 주는 거야. 근데 그게 현물급여가 있고 현금급여가 있어요. 현금급여는 앞에서도 이 얘기해서 앞에서 나오는 비가 붙는 거, 그러니까 그 돈에 관련된 거. 현찰. 그래서 현금급여다 그러면 현찰로서 주는 거예요. 돈이야, 돈. 근데 현물은 뭐예요? 그러면 물건으로 주는 걸 뭐라 그러는데 현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그 회사 버스를 운영을 해. 그럼 운영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그 비용을 회사에서 대주는 거거든요. 버스와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드라이버도 계약을 해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퇴근 버스 있잖아요. 그 통근 버스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운영할 만한 능력은 안 돼. 회사 규모가 크잖아. 그래서 무엇을 내주냐? 교통비를 내준다. 그거를 통근 승차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승차권 이렇게 물건으로 준다고 칩시다. 어떤 계약한 버스 회사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다. 이런 게 현물급여예요. 혹은 자사제품 구입권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막 엄청나게 할인된 거 아니면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떠한
이렇게 티켓을 준다. 이건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현물급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뜻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훈련비, 사내 교육훈련 참가비, 학원비 뭐죠? 자, 보시면 회사 다니고 뭐 이러시면은 그 기업 내에서 하는 교육은 당연히 대주고 기업 외에서 하는 것도 다 대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다 대줘요. 실제 토익 따는 무슨 그게 있으면은 토익 관련된 교육을 강사가 직접 회사에 와서 수업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다 회사에서 돈을 뒤로 나가는 거죠. 예, 아니면은 외부에서 받겠다. 그럼 학원비 보조, 또 그거 첨부해서 올리면은 돈이 나간다든지. 혹은 작업복 유니폼, 작업복 유니폼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제 복리후생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법정 복리후생이 뭐고 그 이외에는 다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것들도 예, 쪼개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업원의 안전욕구와 보험, 뭐 근로자의 안전욕구 이런데 4대 보험이요. 질병, 내가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굶어 죽을 텐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건강보험. 늙어갖고 일 못하면 어떡하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연금보험. 일하다 다치면 어떡하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내가 일을 잃었어. 그러면 죽어야 되나? 이것을 보완하게 나온 게 고용보험.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영화 보시면은 그 여자애 있잖아요. 여자애 꼬맹이 가제트는 만하고 가제트가 아니라 뭐지? 무튼 제트 있잖아요. 그 꼬마 여자애 걔 그 엄마가 원래 공장에서 일하다가 안 좋게 풀려갖고 나중에 죽잖아요. 결국 그 엄마가 어떻게 돼? 실업이 되면은 옛날에는 곧 죽음이었어요. 왜요? 이렇게 보험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끔찍한 사회였었거든.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베버리지라는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귀족 출신인데 최초의 그 사회보험 제도를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4대 보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건강보험부터 해서 고용보험. 이게 기본 4대 보험. 그래서 뭐 하면은 진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껴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지금은 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질병 노령 정도만 들어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뭐 산재나 실업 근데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다 요새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정의 복리후생, 뭐 일상생활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마다 있는 기업이 있고 없는 기업이 있겠죠. 큰 기업들은 많을 테고 없는 기업은 작은 기업은 없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법정 복리후생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자원의 이동 승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나머지 요 승진하고 이직하고 요쪽을 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 확정을 드리겠지만 시험 범위는 아마도 그 여기 인사관리까지만 할 것 같아요. 저기 노사관리는 수업으로 제가 찍더라도 시험에는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너무 시간이 빠듯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아마 끝나진 않았지만 뒤에 그 이직까지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범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기 비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